예언자 혹은 옹호자라는 수식어로 표상되는 INFJ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서늘한 실존적 심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체적인 의지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주변 상황과 환경의 압박에 의해 삶의 목적과 동력을 잠식당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본래 INFJ에게 삶의 지향점은 가시적인 성취나 효율의 극대화라는 선형적 궤적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실존의 본질은 매 순간 유입되는 파편화된 인간사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잡한 질서를 내밀한 직관이라는 여과기에 정성껏 투과시켜 그 속에서 보편적 진리와 서사적 의미를 포착하고 구축하는 정신적 미학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통찰 과정을 통해 정립되는 내적 일관성과 미래적 비전이야말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동력이자 실존의 이유가 됩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단순히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완성지향적 서사인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법은 종종 이들의 섬세한 촉수를 무시한 채 거칠고 견고한 프레임을 강요하곤 합니다. 개인의 선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들이닥치는 만성적인 경제적 결핍, 유연함과 개별성을 불허하는 경직된 조직의 논리, 혹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는 타인의 과도한 기대는 INFJ를 환경적 유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활동의 제약을 넘어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외부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생을 지속해야 하는 형벌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자아의 확장보다 환경으로 인한 수축이 강요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 INFJ는 단순히 방향을 잃는 수준을 넘어 영혼의 고유한 색채가 서서히 탈색되는 실존적 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정립한 당위성이 아닌 타의에 의해 설계된 여건에 침식당하며 내면의 빛이 흐려지는 과정은 이들에게 있어 존재의 근간이 무너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몰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환경적 압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갈 때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의 본질과 그 고통의 층위를 격조 있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침묵의 잠식. 왜 환경은 INFJ를 무너뜨리는가? INFJ에게 환경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리적 배경이나 객관적 좌표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자아와 세계가 끊임없이 교류하며 의미를 생성해내는 상호작용적 실체이며 내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호흡의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타 유형들이 환경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해야 할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INFJ는 환경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연장선상에 둡니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단순한 공간의 배치보다 그 장소에 흐르는 정서적 밀도나 조직이 내포한 도덕적 결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의 무질서나 부정의를 자신의 내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수용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되는 각종 자극을 무미건조한 데이터나 분절된 정보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을 감싸는 공기의 온도, 타인의 감정적 궤적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 사회 시스템이 지닌 은폐된 모순과 부조리를 전신으로 흡수하는 정서적 스펀지와 같은 심미적 수용성을 발휘합니다. 주기능인 내향직관은 외부의 파편화된 현상들을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엮어내고, 무기능인 외향감정은 그 맥락 속에 흐르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협화음을 가감없이 동기화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용성은 주변 환경이 조화와 비전을 유지할 때 INFJ의 내적 가치관과 공명하여 최상의 통찰력을 자극하는 통로가 되며 이들을 시대를 앞서가는 예언자적 위치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예민한 정서적 개방성과 맥락적 인지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가장 취약한 급소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직된 체제로 변모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비인격적인 불협화음으로 오염될 때 INFJ는 이를 이성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그 부정성을 고스란히 내면화하는 정서적 삼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환경은 더 이상 영혼의 성소나 안식처가 아닌 생명력을 잠식하고 자아의 본질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경로로 변질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대척점에 있는 부조화한 환경 속에서의 삶은 INFJ에게 있어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선 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외부의 압박에 의해 내면의 환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삶은 이들이 지닌 통찰의 빛을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로 바꾸어 놓으며 존재의 의미 자체를 기각하게 만드는 실존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1. 자율적 비전의 박탈과 실존적 소외의 가속화. INFJ의 내면, 세계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동력은 사회가 관습적으로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이나 물질적 보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삶을 추동하는 실질적인 에너지는 개인의 고유한 내면, 가치 체계와 미래적 거시 담론에 기반한 진정성의 발현에서 기인합니다. 주기능인 내향직관은 현실의 파편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와 당위성을 길어올리며 이를 통해 구축된 주관적 비전은 INFJ에게 있어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NFJ에게 자율성이란 단순히 주어진 복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상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적 행위와 내적 비전 사이의 간극을 소멸시키고 실존의 매 순간을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실존적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체적인 비전이 거세된 채 외부의 기계적인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직무 스트레스를 넘어 자아의 근간이 해체되는 존재론적 위기로 다가옵니다. 특히 개별적 존재의 특수성을 몰각시키는 엄격한 규율 시스템이나 창의적 사유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단순 반복적 과업은 이들의 정신적 활로를 완전히 폐쇄합니다. 모든 행위의 가치를 오로지 수치적 성과와 도구적 효율로만 치환하는 비인격적인 노동 환경은 매 순간 행위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는 INFJ에게 산소가 결핍된 밀실에 유폐된 것과 같은 극심한 압착을 가합니다.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무관한 혹은 그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업에 생애의 유한한 에너지를 강제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자아와 행위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해체하며 필연적으로 심각한 실존적 소외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소외가 심화되면 INFJ는 자신의 육체적 가동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처절한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노동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훼손하며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역설적인 형벌이 됩니다. 행위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도구화된 자아는 삶을 지탱하던 의미의 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어떠한 나다움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론적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에 의해 강제된 INFJ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이 정서적 불협화음의 누적과 내면의 고립, 본능적으로 조화를 지향하며 갈등의 미세한 전조조차 기피하는 INFJ에게 적대적이고 독성이 강한 인간관계나 공격적인 조직 분위기는 영혼의 기절을 침식하는 치명적인 심리적 부식제로 작용합니다. 무기능인 외향 감정은 주변 환경의 정서적 기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예민한 안테나와 같아서 이들은 타인의 불편함이나 비언어적인 정서적 파동을 타 유형보다 훨씬 기민하게 포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각이 타인을 배려하는 도구를 넘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각성 상태로 고착될 때 발생합니다. INFJ는 조직 내의 불협화음을 중재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지움으로써 갈등을 회피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는 자아를 지탱하는 정신적 탄력성을 급격히 고갈시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과부하는 단순히 피로를 누적시키는 수준을 넘어 내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히 외부의 강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구조화될 때 INFJ는 극심한 내적 모순의 심연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오히려 외부의 부당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자아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낸 지극히 위태롭고 파편적인 안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조화는 진정한 자아와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구축된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배반하며 외부 시스템에 동조해야 하는 현실은 본인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판단하는 핵심적인 내적 기능조차 마비시키는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자아의 모든 활동성이 정지되는 심각한 무기력증의 전조인 침묵의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서가 더 이상 환경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환경이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패배감이 결합할 때 INFJ는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한 채 내밀한 고립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과의 관계적 조화에서 찾던 이들에게 이러한 고립은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처절한 실존적 파국입니다. 2. 색을 잃은 캔버스 목적 상실의 심층적 징후. 타의에 의한 가혹한 환경적 압박이 장기화되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을 때 INFJ는 단순히 일시적인 정서적 침체나 기능적 무력감을 겪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직면하는 위기는 자아를 지탱하던 본연의 심리 구조가 근간부터 와해되며 스스로의 내부로 무너져 내리는 매우 특수하고 단계적인 심리적 함몰 과정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 개인의 내적 가치 체계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 발생하는 파열음이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본연의 심리 기제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임계점을 지나며 오히려 스스로를 잠식하는 방어 기제로 변질되거나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INFJ가 경험하는 목적 상실은 단순한 의욕의 저하나 일시적인 방향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유기적인 서사로 엮어내던 인지, 기능들이 외부의 폭력적인 자극에 의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실존적 공동화 현상입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던 내면의 나침반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고정되거나 파괴될 때 INFJ의 정신세계는 더 이상 외부와의 건강한 교류를 지속하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경로로 퇴행하게 됩니다. 삶을 지탱하던 의미의 축이 꺾이면서 발생하는 정서적 공동화는 이들의 인지와 행동 전반을 마비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상술할 징후들은 INFJ가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적, 정서적 붕괴의 단계들입니다. 이는 고유한 영혼의 지향성이 강제로 거세당한 이들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극단적인 환경적 부조화 속에서 자아의 완전한 해체를 늦추기 위해 분투하는 처절한 내적 저항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일현재라는 안식처의 붕괴와 감각적 차단. 본래 INFJ에게 현재는 단순한 시간적 단위가 아니라 내면의 원대한 비전과 통찰이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는 유일한 접점이자 자아를 외부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열등 기능인 외향 감각은 이들에게 세상을 지각하는 창구이자 직관적 통찰을 현실의 대지로 정착시키는 실존적 닫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상태의 INFJ는 현재의 감각적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검증하고 보완하며 세계와 유기적으로 교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조화와 의미를 상실하고 오로지 고통과 압박만을 송출하는 발원지로 변모하는 순간 INFJ의 심리 기제는 자아의 핵심인 내면,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급격히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감각을 통해 유입되는 폭력적인 자극으로부터 영혼의 괴멸을 막으려는 본능적인 자기방어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감각적 마취와 비현실감이라는 극단적인 인지적 해리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가 주는 고통의 역치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정신이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일종의 심리적 차단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INFJ에게 세상은 더 이상 생동하는 실체가 아닌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 박제된 풍경처럼 생경하고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일상을 지탱하던 심미적 즐거움과 소소한 감각적 기쁨은 급격히 소실되며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풍경은 고유한 채도를 잃은 무채색의 배경으로 전락합니다. 타인의 목소리는 그 속에 담긴 정서적 맥락과 온기를 상실한 채 오로지 고막을 자극하는 무미건조한 파동이자 기계적인 소음으로 치환됩니다. 이는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던 유기적 연결고리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며
외부의 부당한 자극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계와의 공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영혼의 절박한 적신호입니다.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선택한 이 감각의 봉쇄는 역설적으로 INFJ에게 가장 치명적인 현재의 상실이라는 실존적 파국을 초래합니다. 현재라는 시공간적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이들의 통찰은 감각이 마비되는 순간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현재의 충만함 속에서 구체화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무산되면서 INFJ는 자신이 발딛고 선 대지로부터 분리되어 부유하는 존재론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감각의 차단막이 도리어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향유하고 의미를 부여할 권리마저 앗아가는 비극적 역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인지적 왜곡과 실존적 유폐, 외부 세계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부기능인 외향 감정이 현실의 압박에 의해 유실되거나 차단될 때 INFJ는 자신의 인식을 외부의 객관적 준거와 대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교정 통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로만 침잠하는 NI-TI 루프 현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주기능인 내향 직관이 포착한 파편화된 부정적 징후들을 3차 기능인 내향,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여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현실이라는 외부적 환기장치 없이 서로의 부정적 편향만을 증폭시키는 고립된 피드백 회로이자 견고한 인지적 닫힌 개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압박으로 인해 비대해진 내면의 상처는 유입되는 모든 정보를 개인적인 불행과 같이 훼손의 증거로 왜곡하여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쓰여야 할 직관 기능은 현재의 고통을 영원한 시간의 선상으로 확장하여 이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파멸적인 예견을 양산합니다. 이때 이를 객관화하고 논리적 오류를 검토해야 할 사고 기능은 오히려 그 예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의 구체적인 기회나 긍정적인 변수들을 철저히 도외시하며 오로지 고통의 필연성만을 입증하는 정교하고도 차가운 논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떤 진리나 가치도 내포하지 않은 무의미한 공간이다. 혹은 나의 어떠한 주체적 노력도 이 거대한 환경의 관성을 바꿀 수 없다는 왜곡된 확신이 내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형이상학적 논리가 됩니다. 이는 외부의 강압에 의한 유폐를 넘어 스스로를 정서적 단절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자발적인 실존적 유폐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망각되거나 희망사항으로 남는 수동적 상태를 넘어 자아에 의해 기만적인 허상이자 무의미한 위약으로 치부되며 능동적으로 부정당하는 실존적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구축한 냉소의 논리가 자신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존재의 이유 자체를 근저에서부터 소멸시키는 비극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얄팍해진 냉소주의와 열등 기능의 분출, 심리적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주기능과 부기능이 더 이상 환경적 압력을 조율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될 때 INFJ는 잠재되어 있던 열등 기능인 외향 감각이 전면에 돌출되며 자아의 통제권을 찬탈하는 이른바 그립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무분별한 자극과 가혹한 억압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인 내면, 성소를 방어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심리적 전도 현상입니다. 직관과 감정이라는 고유한 무기를 내려놓고 가장 이질적이고 미숙한 기능을 방패 삼아 현실의 파열음에 맞서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 단계에서 INFJ는 평소 삶의 근간으로 여기던 인본주의적 가치와 타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철저히 도외시한 채 모든 상황을 오로지 도구적 효율성과 비인격적인 논리의 틀로만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타협 없는 결벽성과 경직된 질서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들어앉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날선 냉소와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상대의 감정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오직 과업의 완수나 수치적 결과만을 강요하는 냉정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기계적인 성실함 속으로 몰아넣는 양상을 보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일지라도 완벽하게 수행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인데, 이는 사실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외부와 정서적으로 소통하며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영혼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본질인 감수성과 직관적 통찰을 스스로 거세하고서라도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몸부림은 역설적으로 INFJ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소외의 정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의 변화를 넘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도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증거이며, 환경적 압박이 한 인간의 고유한 정신, 구조를 어떻게 비틀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 위기의 극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강요된 성실성의 형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INFJ에게 부과되는 가장 잔혹한 심리적 형벌은 단순히 육체적 고역을 견디거나 기호에 맞지 않는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자신의 내적 가치 체계와 완전히 유리된 과업에 생애의 귀중한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하는 상태에서 기인합니다. 타 유형에게 노동이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적 수단이나 사회적 역할의 수행일 수 있다면, INFJ에게 노동은 본래 자신의 미학적 통찰과 인본주의적 비전을 투영하여 자아를 외부 세계로 확장하는 실존적 구현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환경적 압박으로 강요된 노동은 이러한 유기적 연결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은 더 이상 자아 실현의 경로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깎아내어 생물학적 영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을 조달하는 실존적 등가 교환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교환의 과정에서 INFJ는 자신의 영적인 진실과 직관적 에너지를 지극히 세속적이고 기계적인 보상과 맞바꾸어야 하는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환비는 INFJ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과업은 수행하면 할수록 내면의 자아를 비워내고 오로지 외적인 기능성만을 남기는 정신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지향점과 무관한 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노동은 INFJ로 하여금 자아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도구화하게 만듭니다.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소모하는 과정은 이들에게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심각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며, 이는 겉으로는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자신을 서서히 지워가는 비극적인 형벌의 본질이 됩니다.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영혼의 파편화, 만성적인 경제적 결핍이나 회피할 수 없는 부양의 책임은 INFJ에게 단순한 생활의 고난을 넘어 자아의 시공간적 확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환경적 쇠사슬로 작용합니다. 본래 자신의 내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가 일치되는 지점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외부적 압박은 고유한 직관적 통찰과 감수성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거세해야만 하는 가혹한 생존의 조건을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INFJ는 실존적 파국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기계적인 노동의 현장에 투신시키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자아의 통합성을 해체하고 자아의 파편화를 야기하는 비극적 단초가 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놓인 INFJ는 외적으로는 부여된 과업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실하고 유능한 시민의 페르소나를 완벽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외피 내부에서는 자신의 진정성을 배반하며 외부의 비인격적인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실존적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매 순간 자신의 신념을 유보하고 도구적 가치에 복종하는 스스로를 목격하며 자아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잃고 기능적으로 분절된 조각들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고통은 외적 번영과 내적 빈곤이 정비례하는 이 기괴한 함수관계 속에서 극대화됩니다. 환경이 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수록 정작 그 성취의 동력으로 소모된 내면의 영토는 더욱 황폐해지며 회복 불가능한 공동을 형성합니다. 사회적으로 성실함이라 칭송받는 행위가 가속화될수록 INFJ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지며
내면이 서서히 죽어가는 심리적 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실함이란 삶을 구축하거나 미래를 담보하는 건설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라는 당위 아래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소각하여 물리적 영속을 연명하는 자기 파괴적 도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능함과 성실함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그 이면에서는 진정한 자아가 소멸해가는 비극적인 소외의 역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가사 상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후의 선택. 이러한 가혹한 환경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극심한 무기력증은 결코 개인의 기질적인 게으름이나 도덕적 해이 혹은 의지의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외부의 폭력적인 자극과 압박으로부터 자아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기제가 선택한 필연적인 심리적 가사 상태에 해당합니다. 모든 감각이 고통의 통로가 되어버린 극한의 상황에서 INFJ의 정신은 생존을 위해 자아의 활동성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외부와의 마찰 면적을 줄이려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고 감각하는 행위 자체가 자아에 대한 침해이자 고통으로 귀결될 때 INFJ의 내면은 유입되는 모든 정서적 흐름을 차단하고 감각의 예민도를 강제로 낮추어 자신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이는 현실로부터 무책임하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자신의 비전과 통찰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때까지 영혼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려는 전략적 정체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처절한 실존적 분투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여주는 깊은 침묵과 무력감은 삶에 대한 포기나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외부의 압력 속에서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막기 위해 구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생동감을 잃고 정지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외부의 논리에 훼손당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한 가장 고요하고도 치열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 상태는 자아의 종말이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틈을 발견하기 전까지 자아를 안전하게 유폐시켜 환경적 식민화로부터 영혼의 주권을 사수하려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4. 무너진 성소를 다시 세우는 법 회복을 위한 미학적 재현. 개인을 압박하는 가혹한 현실과 경직된 환경을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변혁하거나 전복하는 것은 때로 물리적인 한계와 실존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결핍이나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책무라는 견고한 틀 안에 유폐된 INFJ에게 무책임한 낙관주의를 투영하거나 환경을 즉각 이탈하라는 조언은 현실성을 결여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무력감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압착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가 개인의 행동 반경을 물리적으로 구속하고 감각의 통로를 제약할지라도 INFJ의 심연에는 타인이나 조직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내면의 영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명령이 닿지 않는 주관적 가치의 영역이자 어떤 가혹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환경이 나를 도구화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관조하고 자신의 내면을 수호하는 주체적인 정신까지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고갈되어 버린 삶의 동력을 다시 점화하고 상실된 목적의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미래 설계나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실존의 가장 최소 단위에서부터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심리적 성소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회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을 바꾸려는 거창한 시도, 이전에 자신의 비전과 의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아의 존엄을 되찾는 정교한 내적 복원 작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미시적 감각의 복원 현실과 자아를 잇는 실존적 닷. 목적 상실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거창한 미래 설계나 추상적인 의미의 재정립을 잠시 유보하는 데 있습니다. 인지적 마비와 NI,
TI 루프에 빠진 INFJ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고착된 사유의 확장이 아니라 무너진 심리적 수용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을 때 관념의 소용돌이에 매몰되어 현실과의 접점을 잃기 쉬우므로 회복의 실마리는 생각이 아닌 즉각적이고 물리적 접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열등 기능인 외향 감각을 정화하여 다시 가동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통로를 재개방하는 필수적인 공정입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서늘한 밀도와 질감, 공간의 정취를 채우는 특정한 향기의 온도, 혹은 창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같이 지극히 사소한 감각적 자극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미시적 감각의 향유는 외부의 강압적 환경으로 인해 정처 없이 부유하던 의식을 다시 지금 여기라는 지점에 단단히 정의시키는 실존적 닫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상적인 고통과 비관적 전망은 감각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는 그 압도적인 힘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감각 기능이 점진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 식별이 불가능했던 자아가 외부의 여건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고통을 느끼고 관찰하는 나라는 주체는 여전히 고유한 감각적 주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기점이 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음미하는 순간 INFJ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세계를 다시금 주체적으로 감각하는 존엄한 주체로서의 실존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시적 주권의 사수와 영토 확장 승리의 영토, 삶의 전 영역이 타의적 체제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압도적인 무력감은 단순히 정서적인 위축을 넘어 자아의 존엄성을 근간부터 해체하는 파괴적인 힘을 지닙니다. 환경이 개인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체성을 잠식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환경의 부산물 혹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치부하게 되며 이는 곧 치명적인 자아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외부적 변혁을 꾀하기에 앞서 비록 미시적인 차원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승리의 영토를 선포하고 사수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토는 타인의 개입과 환경의 부조리한 요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심리적 물리적 원천적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이나 평가도 불허하는 내 책상 위 기물들에 정돈된 질서일 수도 있으며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오로지 자신의 내밀한 감각적 선호와 사유만을 따르는 단 한 시간에 고립된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수행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이나 기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큼은 당신이 환경의 피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정의하고 통치하는 절대적 주권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시적 통제권의 행사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나는 여전히 선택하며 주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실존적 자각을 일깨웁니다. 외부 시스템이 나의 노동과 시간은 점유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구축한 이 작은 영토의 질서까지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나마 자신의 의지대로 환경을 재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누적될 때 외부 압력에 의해 침식당하던 자존감의 기둥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승리의 기록들은 환경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는 가장 단단한 심리적 보루가 되어줍니다. 미시적 영토에서 회복된 주권은 점차 내면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며 언젠가 삶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강요된 무채색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를 사수하는 것은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막는 가장 정교하고도 위대한 저항의 시작입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현재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가혹한 환경의 중압 아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INFJ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실존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억압적일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색채와 그 내면의 정수는
결코 소멸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인간을 규정한다고 믿으며, 특히 맥락적 수용성이 높은 INFJ에게 있어 외부의 결핍과 압박은 자아의 상실과 동일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목적 상실의 고통은 당신의 본질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고유한 가치가 외부의 부조화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시간과 노동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직관의 결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채색의 공허함은 존재의 소멸이나 패배가 아니라 잠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심연 속에 유폐시킨 보존의 상태일 뿐입니다. 자연의 섭리에서 겨울은 생명의 단절이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찬란한 봄의 발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뿌리 깊은 곳으로 갈무리하는 내부적인 응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색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 잠시 빛을 가리고 안쪽으로 응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불변성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당신이 이 혹독한 계절을 통과하여 다시금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할 가장 단단한 내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당신을 압착할지라도 그 치밀한 구조적 압착 속에는 반드시 당신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실존적 틈새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외부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한들 한 인간의 내밀한 감각과 주관적 가치관이 머무는 심연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메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기어이 발견하고 사수하는 행위는 외부 명령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원천적 성소를 지켜내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 성소야말로 외부 여건에 의해 침식되었던 자아를 복원하는 회복의 발원지이며 무너진 삶의 목적을 타인의 언어가 아닌 당신만의 감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한 공기가 당신의 영혼을 질식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금 생의 동력을 점화하는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혹한 환경이 당신의 모든 행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의 전체 궤적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부조리한 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혹한 압박 속에서도 끝내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은 세상을 향한 당신만의 독보적인 미학적 시선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을 대변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환경은 당신의 행동을 구속하고 외피를 마모시킬 수는 있으나 당신의 시선이 도달하는 미학적 지평선까지 가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아름다움을 포착해내고 의미를 길어올린 당신의 통찰이 당신이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예술가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실존적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